부동산 전문 최광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주제로 함께 할까요? 주택 우리 임차인이 가지는 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주택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네, 네. 이게 임차인 분들도 임대인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요. 네, 네. 새로 생긴 데다가 이게 이제 법을 만들면서 좀 갱신할 때 차임 인상폭을 뭐 아주 제한해 놓기 때문에 그 돈하고 관련된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제도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렇습니다.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네. 된 제도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만 2년도 안 된 그런 제도입니다. 개요가 어떻게 되죠? 이 제도의 개요. 네. 제도는 일단 이게 그동안에 2년 보장이 최소 기간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2년이 너무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좀 짧다. 그래서 조금 길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에서 2년 더 보장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임차인께서 그 계약을 딱 한 번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된 권리를 주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이 법 도입 이후에 참 논란의 여지도 많았고 해석도 헷갈렸었고 한데 이제는 좀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뭐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데다가 네. 그다음에 이해관계 자체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는 바람에 네. 그게 뭐 법의 허점이냐 아니냐 뭐 법의 미비가 아니냐 이런 논쟁들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네. 네, 지금은 조금 이제 2년 정도 돼 가니까 그런 논쟁들이 조금 정리돼 가는 네.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그 계약이 한 번 더 갱신되면서 기간이 2년 늘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기한부터 좀 볼까요? 기간. 예. 우리가 만기가 있을 텐데요. 임대차 만기로부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그때 임차인이 이제 행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상가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은 좀 기한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르기 때문에 조금 헷갈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상가 임차인은 만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워낙 이게 오랫동안 자리 잡은 어떤 기한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그런 기한이기 때문에 이 주거용에서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간을 자칫 놓쳐버리는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갱신 요구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제 별다른 어떤 복잡한 그런 내용은 들어갈 필요 없이 네. 그냥 연장하겠다, 더 살겠다, 이런 취지면은 충분하고요. 네. 그 기간을 굳이 뭐 2년 이렇게 언급할 필요 없이 네. 한 번 연장하겠다, 더 살겠다, 이런 정도면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네. 통상 이제 중요한 법적인 행위를 할 때는 내용적인 의견을 보내기도 합니다만 갱신 요구를 할 때는 굳이 그것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통화를 하거나 녹음해 놓거나 네. 문자를 보내시는 것으로 충분히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아까 그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놓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놓치어서 안 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별로 의사가 없어서 안 하거나 할 수 있는데 네. 갱신 요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원래는 이제 계약 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은 이제 종료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네. 갱신 요구를 안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원칙적으로 계약은 종료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묵시적 갱신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묵시적 갱신의 효과 그런 요건이 갖추어지게 되면은 묵시적 갱신의 효과로 계약이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묵시적 갱신의 요건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나요? 네. 묵시적 갱신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게 민법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예전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네. 묵시적 갱신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좀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일정 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는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인데요. 그 기간까지 서로 간에 계약을 안 하겠다라든지 더 안 하겠다라든지 조건을 변경하다든지 하는
그런 뜻이 오고 가지 않으면 그냥 기간이 슬쩍 넘어가게 되면 그냥 똑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가 연장된다. 이런 그 제도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임차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별말 없이 아무런 뭐 별 언급 없이 지나갔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서로 별말이 없어서 네. 묵시적 갱신이 되면 뭐 계약이 갱신되고 네. 다행이겠습니다만 이런 게 없이 임대인이 이제 나 계약 그만하겠어요라고 했을 때 임차인이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기한 만료로 종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아무 말 없이 넘어가야 묵시적갱신이 되는데 네. 임대인이 나 계약 그만하겠어요 라고 하게 되면 묵시적갱신의 효과를 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계약을 연장시키는 이제 유일한 방법은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에 맞게끔 행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임대인 측이 좀 이 계약을 갱신시키고 싶지 않아서 별말 없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임차인도 그냥 갱신되나 보다라고 있는데 네. 만료 2개월을 앞두고 한 하루 이틀 앞두고 네. 계약이 이제 그만하겠어요 했을 때 예. 임차인이 약간 버벅대면서 대응 타임을 놓치버리면 그대로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그 법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 임대인한테 너무 좀 불리한 법 아니냐라고 하면서 온갖 이런 그런 편법들이 많이 난무했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이 기간 만기 거의 앞두고 하루 이틀 앞두고 나 안 할 거야라고 이렇게 통지를 하게 되는데 임차인이 거기에 대응을 못하는 네. 그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조금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께서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기억하셨다가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이렇게 당황해서 한 2, 3일 넘겨서 네. 갱신을 못하고 손해보는 게 안 생기도록 좀 잘 알아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갱신 요구권이라는 카드 한 장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저런 상황들에 대비해서 임차인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그 적은 돈으로 좀 길게 임대차를 끌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텐데 네.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일단 묵시적 갱신으로 한번 뭐 연장을 한 다음에 네. 처음에 2년 살고 묵시적 갱신이 되고 마지막에 계약갱신 요구권 카드를 좀 남겨두는 2년짜리 카드를 남겨두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은 조건이 그대로 똑같이 유지되니까 맞습니다. 돈이 안 올라가잖아요. 돈이 돈까지 이제 그대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제 베스트 케이스인데 네. 이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게 임차인이 좀 무리를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묵시적갱신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만기 2개월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때 만약에 임대인이 갑자기 연락이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가 조금 이렇게 어려워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방어적으로 네. 하실 필요가 있다. 조금 안정적으로 하시라 저는 그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묵시적갱신 해서 2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법에서 2년 플러스 2년 보장하는 거니까 네. 그냥 나는 그냥 적극적으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하자 안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좀 무난한 방법인 거죠. 네. 그렇게 해도 최소 4년은 보장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임대인 입장에서 이게 투자용으로 주택을 산 경우에는 또 이 갱신 요구권의 임차인의 카드가 또 부담되긴 해요. 그렇죠. 네. 어쨌든 누구나 다 뭐 자기 경제 이론에 따라서 임대인은 돈을 더 받고 싶고 네. 임차인은 좀 덜 주고 싶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마음일 텐데 네. 투자용으로 이렇게 그 주택을 보유하는 분 같으면은 갱신 요구가 되면 이게 수익률에 당장 지장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꾀를 부릴 가능성 이런 부분이 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꾀를 부린다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갱신 요구를 안 받아주는 그런 이제 방법인데요, 결국은. 네. 그게 뭐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실거주를 할 마음이 없이 실거주 하겠다라고 해서 내보내고 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우회적으로 드리고 하는 그게 대표적이고 네. 또 이 갱신 요구권 관련해서는
2개월 직전,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유사한데요. 2개월 직전에 그 갱신 안 하겠다라고 통보를 한 다음에 세입자 그 연락을 그냥 피해버리는 네.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네. 그 전화 수신 거절 해놔버리면.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세입자가 그 2개월 직전에 난 갱신하겠다라고 이렇게 갑자기 연락이 됐다고 하더라도, 네.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안 받아버리면 네. 우리가 민사에서는 의사표시가 이제 도달해야만 유효한 그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도달주의 원칙을 좀 악용해서 일부러 연락을 끊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원칙을 하나 말씀 주셨는데요. 임차인이 나 계약 갱신하겠습니다라고 알렸을 때 내가 알렸다는 그 순간 그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임대인한테 그 의사가 도달했을 때 그게 성립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임대인이 전화 안 받아버리고 네. 이러면 내가 그냥 허공에다 대고 갱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 의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 좀 주의하셔야 된다. 예. 문자를 보내놓고 그 문자가 읽어지지 않는다든지 네. 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도달주의라는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해서 직접 찾아가는. 그러니까 이제 기간이 너무 임박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네.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네. 조금은 여유 있게 그런 긴급한 상황이든 대처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6년 이상 보장받는 임차인의 편법도 있을 수 있다고요. 네. 임차인은 그냥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해서 2년 더 이렇게 가기보다는 이게 묵시적 갱신이 되면은 어쨌든 기간도 연장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유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묵시적 갱신을 좀 선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묵시적 갱신이 되면은 그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 묵시적 갱신을 일부러 만들기 위해서 계약 만기 무렵에 그냥 연락을 아예 피해버리는 아예 그 기간 동안에 그냥 연락을 안 받고 도망 다니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 묵시적 갱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달주의가 돼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임대인은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임차인 입장에서 또 묵시적 갱신을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임대인의 연락을 고의적으로 안 받아버린다든지 예. 실제 이렇게 페이크를 한다든지 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이런 경우에 그럼 임대인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일단 이제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얕지 않았냐? 네. 또 뭐 그런 좀 서운한 마음이 들 텐데 일단 이거를 그 임차인의 이런 태도를 불법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예, 그게 과연 뭐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정도의 나쁜 짓이냐라고 하는 그런 논란도 있고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연락이 안 돼서 그런 거지 내가 뭐 일부러 피한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그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그냥 4년까지만 하려면은 조금 여유 있게 6개월부터 2개월 사이기 때문에 6개월부터 연락을 한다. 그 갱신하겠느냐, 갱신 요구권을 그럼 써라 이렇게 임대인 임차인과의 접촉을 6개월부터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 네. 아무래도 좀 기간을 길게 연락을 가지게 되면은 임차인도 어떻게 보면 도망 다니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합리적인 태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간 2개월 딱 며칠 앞두고 연락을 했는데 임차인이 갑자기 뭐 소재불명이든가 연락 안 받으면 좀 대책이 없는데 예. 한 5, 6개월 앞두고 연락을 계속 시도를 하면 네. 임차인이 도망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시면 임대인 입장에서 그런 난감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되겠군요. 예. 그런데 이 갱신 요구권에 예외 사유가 있는 게 이 갱신 요구권이라는 것은 임차인의 그 절대적인 조커 같은 그런 카드입니다만 이것을 딱 하나 이 절대적으로 또 그 창과 방패처럼 부술 수 있는 그 임대인 입장에 그 또 카드가 있는 게 네. 실거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 이제 그 예외 사유를 그 여러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법을 만들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거의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예외 사유를 그래서 그 대부분 거의 전부인데요. 거의 전부를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예외 사유, 뭐 차임 3번 연체라든지 물건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다 따오면서 딱 하나 이제 주거용 임대차, 주택 임대차에서만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집주인의 어떤 실거주 이 네.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상가 임대차와 다르게 주거용 주택은 집주인이 실거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갱신 예외 사유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나 계약 갱신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임대인은 응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만 임대인 입장에서 딱 하나 그걸 사실상 딱 하나 깨부술 수 있는 사유가 실거주죠. 네. 내가 아니 나 그 계약 갱신하지 않고 내가 들어가서 살 겁니다라고 했을 때는 임차인이 갱신을 못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임대인이 실거주를 정말 나중에 할지 어떨지가 사실은 또 애매한 부분이고 네. 이거를 입증을 할 문제도 또 누가 있는가 이 문제도 남아 있는데 예. 임대인이 나 이거 실거주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입증 책임이랄까요? 이것은 누구한테 있는 걸까요? 예, 이 부분이 참 예민하게 많이 다툼이 됐던 그런 부분인데요. 네. 공교롭게도 이제 이 갱신요구권 이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보증금이 좀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갱신 요구를 해서 거기에 더 사느냐 아니면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느냐에 따라서 경제적인 차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커가지고 네. 이런 부분이 많이 크게 좀 부각이 됐었는데요. 일단 원칙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갱신 요구권 행사는 임차인의 권리인데 거기에 대한 예외 사유가 바로 실거주 부분이기 때문에 실거주 부분은 원래 임대인에게 뭐 주장 입증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이게 앞으로 이제 실거주 할 부분 이런 앞으로 미래 계획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걸 임대인에게 어느 정도 입증 책임을 부담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논란이 이제 될 수가 있어서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이게 또 입증 책임이라는 것은 재판이 벌어졌을 때 문제지 실제 이 갱신 요구를 하고 나 실거주 하겠습니다 나가주세요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네. 입증 책임 문제를 따지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거든요. 네. 그때 임대인이 이제 내가 들어가서 살 겁니다라고 했을 때 임차인이 그 증거 보여주세요 아니면 못 나가겠습니다 하기도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그걸 사실로 인정을 하고 나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나중에 보니까 실거주 안 하고 또 다른 세입자를 들였더라라고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때는 임차인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실무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세입자가 임대인의 실거주를 못 믿겠다라고 해서 이제 버티고 있을 때 임대인은 집주인은 임차인 상대로 명도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때 명도 소송에서 임차인이 실거주 증거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할 때 법원의 어떤 실무적인 판단은 그거는 향후에 이제 어차피 계획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입증이 아주 많이 돼야 될 부분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나가주시고 만약에 임대인이 안 들어와서 다른 세입자를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결하시라라고 일단 법원에서는 그렇게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갱신 요구권 관련해서도 좀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두 사람만의 문제라면 또 쉬워요. 근데 이제 제3자가 끼어들게 되면 참 골치 아파지는 게 이 갱신 요구를 할 무렵에 임대인이 말하자면 집을 팔았습니다. 네. 집을 팔아서 다른 사람이 집주인이 되었어요. 이런 경우에 갱신 요구권 문제가 또 헷갈릴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네, 될까요? 네. 이 문제도 이제 논란이 참 많았고 또 법조인들 간에도 조금 갑론을박했던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일단은 이게 법시행 초기에 이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와서 혼선이 생기니까 국토부에서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 이게 가능하냐 아니냐 이런 부분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할 때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유권 해석을 했는데요. 네.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 텐데 계약갱신 요구를 예를 들어서 6개월에서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세입자가 조금 일찍 6개월 만에 만기 6개월 앞두고 그냥 계약갱신 할게요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임대인이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할 때 임대인은 실거주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 네. 사서 들어오는 사람은 실거주를 할 사람이지만 이미 이제 계약갱신 요구는 그 사람을 종전 임대인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은 이제 유효한 것으로 계약갱신 요건이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약갱신 요구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됐을 때, 네. 다른 사람한테 팔았을 때, 그때는 이미 계약갱신 요건 행사로 이 임차인은 계약갱신에서 거기서 살 권리를 획득했기 때문에 네. 그 뒤에 집을 팔아서 다른 주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대로 살 수 있다. 네.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집주인이 바뀌고 나서 예를 들면 만기 5개월 정도에 바뀌었는데 그때 세입자가 그 바뀐 집주인 상대로 해가지고 갱신요건 행사할게요 라고 했을 때는 그 바뀐 집주인이 안 된다, 나는 실거주 할 거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계약갱신요건 행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냐에 따라서 네. 달라진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실무 기준을 생각한다면 실거주 만약에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하려면 좀 빨리 하시는. 네. 반대로 또 집을 매매할 계획이 있으면 6개월 전에 이전 등기를 하고 들어가면 안전하게 실거주하는 이런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부동산 중개소가 근처에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 집 당신 집 지금 집 팔라고 합니다. 이런 소리 들었어요. 네. 재빨리 계약갱신 요구를 해놓는 게 네. 낫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권 해석은 조금 빨리 났는데요. 법원 재판은 아무래도 이제 재판이다 보니까 한참 뒤에 이렇게 나고 있는데 네. 아직 뭐 당연히 이제 시간상으로 대법원 판결은 당연히 없는 상태고 하급심 판결이 이제 몇 개 있는데 대체로 국토부 유권 해석을 따라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